안녕하세요. 함께 누리고자 돌아온 김유진 차장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압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현금 가치가 떨어져서 무언가 재테크를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를 함에 있어 자신의 피땀 흘린 노동의 산물을 베팅을 함에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척도로 두고 계시는가요? 뉴스나 찌라시나 자신의 사견, 이런 것들, 즉 금리가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국제수지, 경상수지,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되는가, 매번 FOMC 챙겨보며 나는 깨어있다 하는 분들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정보 분석을 토대로 한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노하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알 법한 손 하나 까딱만 해도 유튜브로 검색으로, 블로그로 질비하게 나오는, 이제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을 하죠. 파월의 말 한마디면 왔다 갔다 했었고, 예를 들어 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주춤하죠. 주춤했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금리가 오르면은 저축을 하던 지난 관습들이, 이제 개미들은 저축이나 적금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는 것이 과거 이 정도 금리 때와는 현재는 차원이 다르죠. 금리가 높다, 저축을 한다, 이런 공식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쉬운 경제 논리들은, 공식들은 더 이상 들어맞지 않고, 정보에 의존하는 투자법은 부동산이나 금리나 은행권의 발언도 매번 반복되고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영리 추구하는 기업들은 더더욱이죠. 시장의 이 난이도가 정보화 시대다 보니 더욱더 똑똑해진 개미들이 많아져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자산시장의 절대법칙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나 파월이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개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매번 새벽에 깨어 있으면서 뉴스를 챙겨보아도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 뉘앙스 하나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세력은 자금으로 짓눌러 버립니다. 투자법도 투자법이지만 살면서 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분명한 이 척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어디다가 둬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차트는 여기에 있어서 거짓말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 차트를 속이는 건 불가능하고, 일단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이 주관적인 뭐 정보, 의견, 이런 것이 절대 배제된 객관적인 사실로 하여금 가격, P뿐만 아니라 시간, T까지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제 척도며 제 해설입니다. 저는 평생 누리고 살 만큼까지만은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로 돌아오게 된 것은, 누군가는 그럼 혼자 벌면 되지 하겠지만, 누군가는 알려주고 싶고 계몽시켜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제 채널을 키워나아가 어느 증권사와도 비교되지 않는 제 랩을 만드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인간의 역사, 즉 이런 노하우들은 누군가는 알려주고 싶고 글로 남겨두고 싶고, 그런
본능에 의해서도 저는 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첫째는 당연히 돈을 벌고, 나아가 둘째, 셋째는 누군가에게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전파하고 싶고, 저로 시작을 하여 선순환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함께 누리고자 돌아온 김유진이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상패 이슈가 있는 셀리버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거래 정지 이후 이번 달에 최종 결정이 나는 종목입니다. 지난 13일 날 이제 영등포에서 모인 임시주총에 대표가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등 투자자의 울분을 터뜨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패가 이미 가시화 되어 있긴 하지만 조 대표가 당일 투자받기로 한 곳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에 미련을 불러일으키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차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기에 앞서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심화적인 내용들이나 지표 설정이나 매매법 혹은 개개인의 포지션은 다 다르다 보니 개개인의 대응 같은 건 저희 구독자분들 커뮤니티가 따로 있으니 카톡방 입장하셔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은 보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되시며 비밀번호도 없으니 마음에 안 들면 편하게 나가시면 되십니다. 입장하신다면 비상식적인 행동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방인 만큼 저도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찍는 만큼 클린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서 9시부터 장 시작과 여러 찌라시나 뉴스들도 간단히 해석해드리니 아침 신문일 듯 읽어보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트에 대한 기준점부터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많은 인플루언서 그리고 심지어 증권사 직원들조차도 실물 차트로 차트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정을 해보면은 이거죠. 지금 딱 보시면은 시작점부터가 맞지 않음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HTS 키시면은 그냥 보이시는 이런 차트거든요. 이 차트, 이것이 실물 차트입니다. 전 이 트레이딩 뷰를 주로 사용하는데 내용은 어차피 HTS도 똑같습니다. 실물 차트라 함은 이 Y축의 가격 P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1000, 2000, 3000, 4000 이 간격이 동일하죠. 시간 T, 이 X축은 당연히 동일하고요. 여기서부터 이 추세선을 그리는 것은 시작부터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 평행 매물대는 동일합니다만 로그는 이 Y축이 나열되어 있는 일정한 길이들이 수익률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한번 볼게요. 실물은 이 1, 2, 3, 4 이 한 칸 한 칸이 동일한 길이, 근데 이 로그는 이 Y축이 나열되어 있는 일정한 길이가 수익률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실물은 뭐 예를 들어 1, 2, 3, 4 여기가 동일한 길이, 그리고 로그는 1, 2, 3, 4 이게 아니라 1, 2, 4, 8 이런 식으로 동일한 수익률의 길이 Y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즉 아예 다른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툴을 두는 이 로그를 차트를 봐야 되는가? 다들 아실 겁니다.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인간만이 매매하는 뭐 이런 양들보다 컴퓨터, AI, 봇들이 API 찍고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시대죠. 이게 도래한 지가 꽤 오래됐죠. 즉 이 프로그램들은 이 실물이 아니라 이 수익률에 따라, 물론 이 수평 매물대의 지지 저항은 강한 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매도하며 봇들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결국에는 수익률에 있습니다. 수익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널 혹은 추세선이라든지 어느 방향에서, 즉 이 모든 것을 이런 통칭
세력들이 언제 털고 나가고 세력도 아우르는 일반 매매자들까지 통칭 집단 지성의 방향성을 읽으려면 애초에 시작부터 이 로그 차트로 봐야 됩니다. 편하게 예시만 보셔도 추세선이 지금 이건 로그고요. 실물 켜볼게요. 아예 다를 수밖에 없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채널들 찾는 거는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시 셀리버리로 돌아와서 작년에 쭉 미끄러졌던 최저점 근처에서 멈춰버린 이 셀리버리, 과연 이 내용을 차트를 통해 미리 알 수 있었을까에 대한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후 셀리버리의 방향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인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날짜는 이 과거 2020년 3월 18일 뭐 요 정도 부근입니다. 이때까지는 이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에 의한 이 파동론적인 측면에서만 베팅을 했었겠지만 이 날짜로 하여금은 이제 컴퓨터들의 길이 내비게이션처럼 펼쳐집니다. 이 날에 지지 반등으로 하여금 채널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의 평행 채널이 나오게 됩니다. 한층 더 위를 열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평행 채널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실전 매매에서는 8분할을 하지만 2분할만 일단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채널 안에 잡혀져 있는 궤도 안에서 파동에 따라 보이시는 이 밑에 파동에 따라 채널들을 오가는 겁니다. 파동을 보고 매수 시점을 정한 뒤에 이 채널의 선 부근인지, 매도도 마찬가지로 이 파동을 보고 선 근처 혹은 지지 혹은 뭐 저항의 테두리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채널에 여기 보시면은 최상단에 위치를 해 있고 지지 혹은 저항, 이건 같은 말입니다. 개 중에 가장 강한 저항은 단연 이 최상단 위치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파동은 이미 과열권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과열권에서 살짝 대파동이 내려오는 모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파동의 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파동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고점이 이런 식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락에 대한 에너지, 고점을 반대로 이렇게 높이는 이런 운동성은 상승에 대한 에너지라고 해석하시면 되십니다. 움직임을 이거를 수천 번, 수만 번 보아야 힘의 방향, 즉 이 궤도 내에서의 벡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궤도 내에서 말이죠. 하지만 다시 주봉 중파동 그리고 소파동에서 갑자기 돌려버리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큰 장대 양봉을 뽑아내기는 했는데 한번 이것을 일봉으로 보시면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운동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 시점에 벗겨버린 순간, 이 순간이 하필 어디였냐? 지지와 저항, 즉 지지가 될 수 있던 이 채널의 중요한 라인, 채널은 맨 위 그리고 맨 아래, 당연히 중앙이 중요합니다. 8분할에서도 4분할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위치에서 하필 이런 운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베팅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장대 양봉이 예를 들어 여기를 돌파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다시 주봉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여기에서 에너지를 점점 고갈하고 있음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스윙으로 장기로 들고 가기보단 운동성을 보고 짧은 시일 내에 익절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음을 유추를 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익숙해지시고 이 추세를 보시고, 추세도 추세지만 이 파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다시 이 셀리버리로 돌아와서 정확히 과거에 최상단에 위치를 한번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들입니다. 유추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논리적으로 보고 듣고가 아니라 느끼셔야 됩니다. 이 날에 이 가격이 아니라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이러한 위치라든지 아예 벗어난 그러한 위치가 아닌 왜 하필 이 위치에 이 시간에 도래를 하였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에너지를 고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로 접어듭니다. 서서히 내려오죠. 하지만 일봉 한번 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최상단 그리고 최하단은 가장 강하다. 즉 뚫리게 되면 리테스트라는 걸 하게 됩니다. 위로 뚫었다 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리테스트까지 한번 거쳐줬습니다. 이 지지였던 자리가 이제는 재확인을 한번 통해 저항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제가 이거를 매번 설명드리는데 증오가 뭐 사랑으로 바뀌는 위로 갔을 경우죠 라고 간단하게 외우세요. 그 뒤 쭉 하락세를 규칙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채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새로운 하락 채널입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일단 최고점 한번 볼까요? 이 자리에서 일단은 익절을 하는 겁니다. 더 올라가게 되어 오버슈팅이 났다 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 재확인,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손절할 기회, 올라갔다면 다시 들어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뒤쪽으로 연장을 해보면 시작은 이미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좀 신기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하락 추세 내에서 조금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매수 매도에 의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좀 강제로 짓눌러버리는 인위적인 파동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주봉 여기 한번 보실까요? 충분히 지금 바닥을 다진 파동이고 이제는 한번 이 하락 채널을 깨고 이 위쪽으로 돌파 시도를 했어도 되는 이 위치와 파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을 올려주고 있었죠. 중파동, 대파동은 아주 완연한 바닥을 이뤘었고요. 날짜가 언제냐? 22년 이 7월달 부근입니다. 일봉으로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보시면 이 파동이 아주 인위적으로 여기서 지금 올라갈 만도 한데 여기서 확 눌러버렸습니다. 그것도 하필 이 위치, 이 일봉을 근데 잘 보시면은 올라는 갔었는데 보시면은 이 꼬리만 쏙 빼고 마감을 아예 위에서 완연하게 못하고 다시 말려 내려온, 확대를 해보면 정확히 이런 식입니다. 참 재밌죠? 보시면은 딱 이 선에서 하필 꼬리까지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이네요. 참 신비하지 않나요? 웃음만 나오지 않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던 내용이었다니, 꼬리 말린 게 더 아예 위도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까지가 뭐 몸통이었고 여기까지가 뭐 꼬리였다 이게 아니라 딱 하필 이 위치, 이 위치. 근데 여기에 흔적이 있습니다. 이 날짜 한번 보실까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입니다. 신기하죠? 이래서 차트를 함께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로 하여금 그 시간대에 왜 하필 무상증자 이 파동에, 혹은 실적 발표라든지 인수합병 내용이라든지 어떤 큰 경제 인사의 발언이라든지 나중에 제가 다뤄드릴 테지만 결국 이 정보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분석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도를 따지자면은 일단은 차트가 우선이며, 여기에 대해서 이 차트가 우선인 이유는 객관적인 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관적인 이런 정보 내용들을 함께 곁들여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나요? 애매하긴 한데 지금 여기는 이탈 마감을 일단은 했다라고 이제 일봉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이 가격은. 근데 이 가격은 과거 평행 매물대로 보아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시면은 대파동과 이 중파동, 소파동 모두 이날 이때 이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으로 하여금 인위적인 이런 파동으로 하여금 고점을 갑자기 낮춰버리는, 이런 식으로 낮춰버리는 운동으로 변해버렸고,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파동이 이런 식으로 고점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낮춰버리고 있죠. 유기적이니 주봉이랑 소파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월봉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에너지들이 완연한 바닥권입니다.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래 정지가 되었고 이번 달에 최종 결정이 나게 되죠. 하지만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된다면은 빠르게 이 안으로 튀어 올라줄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찰하실 거는 이 살짝 이탈한 하락 채널을 바로 이 안으로 회귀해 줘야 됩니다. 그것만 잘 관찰하시고 매수 타이밍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거래 재개가 된다면 말이죠. 참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셀리버리를 다뤄봤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해 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부분은 카톡방에서 이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아침 8시에서 9시 정도가 편합니다. 당연히 이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시겠지만 좀 저는 중학생분들이나 고등학생분들도 편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도 당연히 들어오셔서 이런 뉴스, 대응, 매매, 교육을 편하게 받으시겠지만 입장하시는 김에 자제분들에게도 말씀을 하셔서 여기 들어와서 아침 8시, 9시마다 올라오는 뭐 내용들 신문처럼 읽어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가끔 좀 더 빨리 이런 것들 누군가에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육을 받았었다면 친절하게 재밌게 알려주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따로 있었다면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조건 없는 것이 저희 카톡 소통방의 운영 방침이다 보니까 그런 만큼 이런 학생분들도 계시니 입조심 꼭 말조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은 그때는 제가 답변을 직접 한 분 한 분 못 해드릴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물어보신 것들 기타 등등 많은 것들 그래도 저에게 좀 뽑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행복하세요.